오늘은 이미 유란 스폰서님께서 선공지 해주신 대로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고개러방 들어가 계시잖아요. 고개러에 서로 쓰는 피드백, 셀프 피드백 이런 거 읽어보시죠. 그 골든님이랑 저희 이제 스폰서님만 다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피드백, 오늘은 저 리더님 뭐 하셨나, 이제 자극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저도 읽다 보면은 공통되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찾아져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거절이더라고요. 상대가 한 거절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거절 후에 내가 느끼는 그 기분, 흔들리는 나의 멘탈,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 거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난 유산화를 소개받고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이 바꿔서 먹고 씻고 바르고 심지어 공부도 하고 이걸로 돈도 벌고 있는데 왜 내가 알려주는 그 상대는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거절해서 내 마음에 도대체 그런 상처를 내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런 거절을 경험하고 나면 이 한 번 경험했던 거절이 무서워서 혹시 새로 쓴 명단을 계속 가지고만 있고 제안하는 거를 두려워서 미루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는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이 유산화를 하면서 저희가 겪는 거절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웅장하거나 비장하게 이 거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유산화를 제안하는 건 나의 역할이고요. 내 제안을 들은 사람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까 유란 스폰서님이 아까 올려주셨다는 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yes, no, maybe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대답 하나인 게 바로 이 거절이고요. 내 입장에서는 그 상대의 거절이 내 제안에 대한 그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이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화살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유산화를 내가 하는 동안에 이 거절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님들은 거절 받으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유산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유산화라는 회사랑 고객을 연결해 주는 일이죠. 네, 아까 말했듯이 난 유산화를 소개하는 역할이고요. yes, no, maybe라는 대답은 그 선택은 고객의 몫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아름 스폰서님의 표현을 제가 좀 빌리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집과 집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을 보여줬다고 그 고객이 꼭 그 집을 계약을 해야 되나요? 계약 안 하면 막 화내요? 아니잖아요. 그 집을 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알아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아닙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도 집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처럼 유산화를 고객이 연결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필요성에 따라 대답은 네, 아니요, 아니면 나중에일 수 있어요. 항상 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라는 명언을 조아름 이그제 골드님께서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왜 언제나 예스를 해? 정작 유산화를 처음 소개받았던 우리도 처음에 바로 예스 하셨어요? 아니었던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조아름 스폰서님은 저에게 제안을 하시고 한 번 정도 거절했다고 생각하셨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3번을 거절을 했었거든요. 3번을 거절했어도 제 타이밍이 왔을 때 저는 예스를 했고 그제서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에게 제품을 추천하든 아니면 사업적 제안을 하든 그 사람을 떠올리고 컨택하고 싶은 이유를 찾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까지는 온전히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식 속에서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핫버튼이 보였어. 그게 그 사람이 핫버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때까지는 일단은 나의 판단이잖아요. 아직 모르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린 게 왜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리셋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도 공부를 해서 너무 명확히 알고 있고 보니까 쟤는 심지어 건강 안 하는데 뚱뚱하기까지 해. 살도 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구성해서 추천하면 제가 당연히 바꿔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시나리오에선 분명히 예스인데 막상 제안을 자신 있게 했는데 걔가 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싶잖아요. 그쵸? 상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 그거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뚱뚱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기 몸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들 공부시킬 때 "너 수업 들었지? 자, 쪽지 시험을 한번 봐봐." 했는데 애가 100점을 다 맞아요? 한 번 들었다고? 30점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30점 받은 애한테 "넌 듣고도 모르는구나. 포기하자." 그러세요? 아니죠. 중간중간 쪽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애가 얼만큼 이해했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저는 우리의 컨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유산화라는 어떤 기회를 알 수 있게 연결을 해 주는 게 나의 역할인데 상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yes, no, maybe라는 첫 번째 대답을 했을 때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방향으로 알려줄지 이 화살표를 알려주는 첫 번째 대답이 yes 또는 no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는 사업가니까 상대에게 최종적인 예스를 라는 답변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사실은 좋죠. 그래서 최종적인 예스가 되게끔 하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줌 미팅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Y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유사나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춤 학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안을 했어. 상대가 예스를 했어요. 그럼 예스에 대한 후속을 하면 되겠죠. 가입을 하고 주문을 하고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결단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시스템을 안내해서 후속을 하면 되겠죠. 아주 기쁘게 즐겁게.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뭐 조금 이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왜 거절했는지 포인트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거절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핵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야 왜 거절했는지를 질문을 통해 알아내야 그에 맞는 후속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시그널은 왜 방향을 알려주는 어떤 표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뭐 필요 없어. 나에겐 맞지 않는 거야." 했을 때 "야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냐? 됐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명단에서 막 쫙쫙 줄을 긋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아직까지 나만큼 알지 못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디렉션과 어떤 관계십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다음 스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절은 그 상대의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유란 스폰서님이랑 아른 스폰서님도 제 생각에 제안을 하고 거절받으시죠. 그때 권스타님도 권스포님도 다이한데도 거절받으신다고 또 강의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그들의 거절 확률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 일을 하면요. 거절을 받아요. 그런데 그중 누구는 그 거절의 타격이 하루 만에 뿅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타격으로 일주일 동안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몇 달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고 툴 턴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거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힘. 그런 힘을 기르려고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줌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유산화가 가진 비전을 알고 내 미래를 위한 일로 가져갈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하더라도 거절을 예스로 가져가게끔 끌고 가는 힘을 키우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이런 배움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까 유란 스폰서님이나 권스포님 그리고 조아른 스폰서님도 우리보다 거절 확률이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보다 직급이 높아서일까요? 직급이 높기 때문에 거절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보다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 연습을 했고 자기를 보호하는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직급이 높아질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 계신 젤리베베님들이랑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시스템 안에서 배우세요. 먼저 겪으셨던 분들이 노하우를 나눠주는 그런 교육이 바로 이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배우고 단단해지세요. 두 가지죠. 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가 내 제안을 듣고 최종적으로 예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를 더 줄여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절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쵸? 마냥 쿨할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스를 했을 때 사실 이번 주 수당이라든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직급 도전에 다가가는 그 계획이 있으니까 사실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거절받았을 그 케이스들을 막 기억을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조금 떠올랐던 건 뭐냐면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둘 다 거절이었는데 어떤 날의 거절은 내 얼굴이 막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짜증났고 네가 뭔데로 시작해서 막 난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느껴졌던 날이 있고요. 또 어떤 날의 거절은 이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오케이. 그럼 나 이제 이 사람과 관계식 이렇게 해야지 하고 기분 좋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번째 경우 제가 쿨할 수 있었던 그 날은요. 상대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핑퐁이 됐어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중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제안을 모든 걸 다 했어요. 분위기도 정말 예스와 같았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거절을 해? 더 타격이 클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거절의 이유가 타이밍이 아니었다라는 걸 내 스스로 명확히 알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충분히 다 했단 말이에요. 내 확신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관계십의 방향성을 제가 딱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명단에서 그 사람이 거절했으라고 줄을 긋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메모가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전자에서 말했던 내가 막 이렇게 타격이 컸던 그 미팅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어떤 회사나 제품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어요.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하면 자꾸 상대의 눈빛을 자꾸 이렇게 눈치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미팅이 오히려 일명 말렸다고 하죠. 그런 미팅에서 제가 거절을 당하면 그 상대의 노라는 대답이 마치 나를 평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절에선 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더라고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제품이든 사업이든 리더십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절이지만 주도권이 나한테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내가 심적으로 느끼는 타격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연습이 필요하겠죠. 내가 가진 확신을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일명 제가 말했던 그 말린 미팅에서도 사실은 예스가 나올 수 있죠. 사업을 전달했지만 제품만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막 망한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 뭐 어떤 나의 인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부족했던 그 안에서도 비전을 보고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실 성공적인 미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후속을 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확신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가 되면 혹시 제품만 들어갔을 경우 특히 이 사람이 날 위해 하나 사준 것 같나? 아니면 일회성인가? 그래서 자꾸 내가 말하면 부담스러울까? 이렇게 내 스스로 단정을 짓고 제대로 후속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안을 하는 미팅에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으면 사실 후속에서 그 리더십을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일례로 저 서밋 그 줌 방에서 어떤 리더님이 이제 사례 나눔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신제품 프로모션 떴을 때 있잖아요. 설날 프로모션 떴을 때. 그게 이제 무슨 이제 패키지 사진이랑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보통 톡으로 다 전달했잖아요. 톡으로 전달을 하셨는데 세 분의 소비자가 생각해 볼게요 하고만 남기셨대요. 우린 보통 생각해 볼게요라고 나오면 그게 좀 거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빨리 이제 답이 안 오면. 그분도 '아 안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그 전날 본인의 상위 스폰서님을 통화를 하시다가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 보세요."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아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예의 바른 거절이라고 생각하고 뒀을 텐데 그날은 그냥 스폰서님의 말이 떠올라서 전화를 바로 하셨대요.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전화 드렸어요."라고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세 분이 다 바로 구매로 이어졌대요. 그러고 나선 다시 온 피드백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생각만 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제품을 구입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후속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아니면 어떤 그런 미루기만 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내가 가진 확신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미팅에서 내가 그 확신을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나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면 충분히 확률적으로 거절보다는 예스가 더 많을 것이고 또 거절을 받아도 '오케이. 그럼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후속을 해야 될까?' 이걸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근데 준비도 잘했고 확신도 있었고 리더십도 발휘를 했는데 상대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그 거절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한 말로 거절해서 상처 주는.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건 그분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명단에서 지우셔도 돼요. 그렇잖아. 꼭 유산화가 아니었어도 다른 계기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 상대를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바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른 방법에 대해서는 짧게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제 인생 처음으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처음 전달받았을 때가 제가 30 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주 대차게 거절을 했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 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멀리 사는 친구가 하루는 이제 분당에 볼 일이 있어서 온다고 온 김에 얼굴을 보자고 저를 이제 불러낸 거예요. 전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니까 오랜만에 막 쫄래쫄래 나갔죠. 돌도 안 된 아기를 업고 왔는데. 그럼 맛있게 브런치를 먹고 있는데 제 친구의 아는 언니가 마치 지나가다 들려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밥값을 내주시는 거예요. 뭐 감사하게 먹었죠. 그러더니 "혹시 이야기가 끝났으면 저희 뭐 이제 뭐 하는 게 있는데 와서 구경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브런치 식당이 분당에 있는 그 A사 본사의 1 층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 그 어떠한 설명도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밥값을 이미 그분이 내셨잖아요. 시간도 이미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제품 시연도 보고 뭐 했어요. 뭐 재밌었어요. 근데 난 정식으로 초대된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그렇게 끝난 자리에서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이거 먹으면 임신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난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였거든요. 전 그때 사실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초대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자리에서 상대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던진 거였잖아요. 그것도 내가 가장 아프기만 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걸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아니었는데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 언니 나 너무 기분 나빴어." 이러면서 제 인생이 가장 강한 거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컨택할 때 그 상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지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컨택 시 방법적인 부분은 사실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팅 전에 경험이 많은 스폰서님이랑 꼭 상의해 보고 가이드를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야 거절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미팅 경험이 많은 스폰서님의 경험의 조언을 공짜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녀들의 파트너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거절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상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시그널이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읽었으면 그에 맞는 후속으로 방향을 틀면 된다. 그리고 최종적인 예스를 받는 데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거절해서 나를 보호하는, 나를 지키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고 배우자.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스폰서님과 항상 상의하자. 자꾸 물어보자. 그리고 배우자. 그러다 보면 거절도 겪고 예스도 겪고 하면서 나만의 데이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겨내는 힘도 키우자고요. 그리고 단단해지면서 유사나 여정을 조금 더 즐겁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